자기 가는 길이 있잖아. 다 자기 가는 길이. 예, 그 길을 놓고요. 서로 힘을 합칠 때는 합치지만 어, 어제 이 동지가 오늘의 적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이 선호투표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변수가 되면서 그 표가 이제 누구에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식입니다. 선호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순위에서 3등한 사람은 탈락입니다. 탈락. 나머지 2명만 남겠죠. 그러면 탈락한 그 사람 표는 다 죽어버렸잖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표잖아요. 그 사표를 막기 위해서 2등, 그래, 두 번째로, 그래, 선호투표에서 1위, 2위, 3위를 지정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그 사람이 가령 S라고 하면 S. S를 지지했던 사람이, S는 떨어졌지만 2순위로 누구를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 2순위 찍은 사람이 가령 A, B 중에 A였다라고 하면요. A에게 그 표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S를 찍었던 사람의 그 이순위 표가 확 몰리니까 투표하지 않고도 누군가는 크게 올라가겠죠. 바로 그게 이제 선호투표제인데요. 그렇게 해서 과반수가 나오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요.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은 2명을 상대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렇게 진검승부를 벌여야 되겠죠. 최종 단판을 지어야 되겠죠. 승부. 자,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전체 판세는 양강 구도인데요. 2강 1중 혹은 2강 1약 뭐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만,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정청래의 당선 가능성을 예고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많습니다. 그게 지금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김민석 측에서 이 정청래를 향해서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뭐 신천지 이야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자,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심지어는 JMS 이야기도 하더라고. 정명석이하고 정청래하고 무슨 일가 친척점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몰라요. 다만 그걸 정청래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완전히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하는데 벌쩍 뛰더라고요. 자, 그걸 보더라도 지금 마구 던지는 거지. 이 김인석 측에서. 이거는 통상적으로요. 이 경쟁하는 관계를 보면은 앞서고 있는 쪽에서는 네거티브를 잘 안 해요. 네거티브 그거 효과도 없고. 근데 지는 쪽에서는 아쉬우니까 막 던지는 거야, 이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자 지금 정청래 쪽에서 이제 친명과 싸우기 위해서 친청 그 지지자들이 김민석의 통일교 관련 또 그런 어떤 네거티브를 또 약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대응 차원에서 맞불 놓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 지속적으로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김민석 쪽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김민석이가 오히려 이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는다. 원래 네거티브는 안 먹힙니다. 이 네거티브는요. 선수 본인이 하게 되면 오히려 역풍 불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이거 알 텐데도 지독하게 그거를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자기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막 상대를 또 공격한다고 본인이 직접. 그러면요 자기 지지율 더 떨어져. 표가 더 달아난다니까. 그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해줘야 이게 효과가 있어요. 가장 좋은 제3자는 레거시 미디어가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역대 보더라도 네거티브가 성공한 것은 전부 레거시 미디어가 나서서 그걸 크게 보도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는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우리 편끼리 막 하는 네거티브는 효과가 없습니다.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는 게 확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교적 공신력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규모가 큰 언론사가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은 꼭 네거티브라기보다는 어떤 그 폭로성 보도를 하게 되면 그게 먹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이슈에 있어서는 주요 언론사들이 어떤 중립적 입장을 갖고 이렇게 보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김민석 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어떤 네거티브 재료들이 사실이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고. 이걸 보더라도 김민석이 지금 크게 위기에 처해 있다. 정청래 당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민주당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요. 현재 전체 구도는 3대 3대 2라고 하네요. 최고위원들이 이번에 컷오프 됐는데 정청래 쪽은 3명 출마해가지고 3명 다 됐어요. 최민희, 이성윤, 그리고 한민수 3명인데요. 자, 어떻게 될 것인지 만일에 정청래가 당선되고
그 3명 다 되거나 그 2명만 돼도 돼요. 사실은 2명만. 그러면은 그 최고위를 완전히 장악하거든요. 3명 다 되면 완전히 뭐 압도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러면은 이재명도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대표로서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갖는 대표가 되는 거죠. 흔히 총선이 있을 때 대표가 진짜 대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 이 대표가 되면 진짜 총선까지 다 이렇게 자기 영역에 들어옵니다. 자기가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죠. 자기 말을 잘 듣는 공관위원장을 딱 이렇게 임명 딱 해놓고 그리고 이제 공정관리위원들 딱 임명해놓고 나면 뭐 그냥 일사천리로 이제 정청래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빅픽처가 있겠죠. 정청래도 요즘 보면은 대선에 대한 꿈이 있는 것 같아. 가당치도 않아 보이지만 어쨌거나 지지율이 조금은 나오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조국, 그리고 강훈식 요 4명과 경쟁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송영길도 만만치가 않아요. 송영길, 추미애 그 한 5명, 6명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정청래도 나도 이재명도 대통령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가 될 경우에는 정말 흥미로운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정청래 스타일로 봐서는 바로 이재명 뭐 끌어내리기 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나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로 이렇게 가면서 이재명의 힘을 뺄 것이다. 그리고 레임덕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총선 공천권에서 청와대에서 어떤 간섭도 못하게 해놓고 자기 권력을 이렇게 공고히 하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청와대는 내가 그래도 대통령인데 내가 당대표 밑에 있어 아니야 이러면서 막 뭔가 또 이렇게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권 안에서 거대한 이렇게 분파 분란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정청래도 초강수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일단 지지율 떨어뜨리는 레임덕 뭐 작전을 펼치겠죠. 그러면서 이재명이 인기 없다 싶으면 당에서 축출하는 쫓아내는 보통 역대 대통령은 전부 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스스로 탈당하거나 출당당하거나 전부 다요. 예외 없이 다 그랬습니다. 단 한 명 예외가 있다 그러면 문재인만 안 그랬죠. 문재인만 민주당 당직을 유지하고 퇴임했을 뿐입니다. 전부 다 쫓겨나거나 스스로 나간다니까요. 이제 그 과정을 만들겠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탄핵 이걸 한번 국민의힘과 손잡고 해볼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 과정에서 재판 재개도 거론될 수 있고 공소 취소 이것도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적대적 관계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 특히 친명계 이재명 쪽은 뭐 난리가 났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청래 정도는 김민석이 나가면 가볍게 제압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총리 간판도 있었겠다. 그리고 또 운동권 경력을 보더라도 사실 김민석이가 정청래 위에 있다고 이제 봐도 무방합니다. 비슷한 연배로서 그 당시에 같이 학생운동을 했지만 전학년이라고 하는 최상급 단체를 이끌던 주역이 바로 김민석이었고 그 밑에 삼민투라고 하는 행동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 삼민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여기 정청래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은 삼민투가 있었다 해도 기본적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봐도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김민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경력을 보더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인지도를 보더라도 그렇고 김민석이가 정청래에게 진다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했을 거야. 더욱이 송영길이가 지금 등판해가지고 김민석을 도울 것이다라고 다들 봤잖아요. 둘은 아주 절친이거든요.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선호투표제에 이게 또 등장해가지고 자칫하면 그 표가 원래는 송영길의 표가 김민석에게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정청래에게 갈 수 있다. 그게 뭐냐? 바로 강성 지지층, 강성 당원들의 이제 선택인데요. 이들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걸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옛날부터 검찰을 악마화 해놔가지고 그 지지층들이 다 모여 있는 거거든. 근데 정청래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보안 수사권 절대 허용 안 한다 쪽이고 김민석은 어정쩡해 사실은. 송영길도 사실 이 친명과 척을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어정쩡한 자세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는 예전부터도 나름대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죠.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입장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변수로 인해 가지고 송영길을 찍으면서도 2순위로 누구를 찍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김민석이 아니고 정청래가 많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원래 정청래는 반대했지만 그 선호투표제를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더 이렇게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득표를 더 올리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이번에요,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은 앞으로 지역별 순회 경선과 본경선 과정을 거치는데요. 순회 경선은 28일 충청권에서 시작,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제주, 인천, 강원, 그리고 대구, 경북, 그리고 호남권을 거쳐 서울, 경기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순회 경선 이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8월 17일입니다. 본경선은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7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30%로 진행됩니다. 투표 방식은 투표자가 당대표 후보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는 선호 투표제